네, 안녕하세요. 부산 큰병원 의원원장입니다. 오래 앉아있을 시에 허리가 뻐근하고 통증이 있다면 그리고 허리 통증이 심하고 다리 및 발가락이 저린 느낌을 받는다면 이러한 증상들은 모두 허리 디스크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해마다 허리 디스크 환자들은 늘어나고 있으며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탈출된 디스크 가운데 거대 탈출된 허리 디스크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대 탈출된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일반적으로 요추 추간판이 손상되어서 인접한 신경 구조물에 압력을 가할 때 발생합니다. 이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이, 노화로 인해서 디스크가 더 빠르게 마모되어서 탈출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는 과도한 물리적인 스트레스, 일부 직업에서는 긴 시간 동안 특정 자세를 유지하거나 무거운 물건 들어야 하는 등 물리적인 스트레인이 큰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이런 활동은 디스크에 압력을 가할 수 있으며 결국 디스크가 손상되어서 탈출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만, 과체중이나 비만은 디스크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하며 디스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부상이고요. 디스크가 손상될 수 있는 극도로 높은 스포츠 또는 교통사와 관련된 외상적인 상황에서는 부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유전적인 요소. 가족력이 있는 환자들은 디스크가 빠르게 마모되는 경향이 있으면서 디스크 탈출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원인 중 하나 이상이 디스크 손상을 초래하면 디스크의 내부 물질이 디스크의 겉면을 뚫고 나와서 인접한 신경 구조물을 압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통증, 근육 약화, 저림증, 쥐어짬, 그리고 염증 및 신경 손상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대 탈출된 요추브 디스크가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디스크가 탈출하면 디스크의 내부 물질이 인접한 신경 구조물을 압박하고 통증이나 기능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증상의 심각성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디스크가 탈출하여 신경 구조물을 압박하는 경우 증상은 다음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 또는 디스크 위치에 따라서 다른 부위에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근육 약화 또는 마비, 저림증, 발목, 발가락, 발끝 또는 다리의 통증 또는 저림, 그리고 불안정성,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 적절한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 방법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보존적인 치료, 약물치료, 물리치료, 수술 등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대 탈출된 요추브 디스크를 수술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일 수 있습니다. 수술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확한 위치 파악. 탈출된 디스크가 인접한 신경 구조물을 압박하는 경우 수술 전에 정확한 디스크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스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잘못된 위치에 절개를 하거나 신경을 손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 조직의 보존. 수술 시 디스크를 제거하면서도 주변 조직을 보존해야 합니다. 디스크 제거 이후 인접한 근육, 인대, 신경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수술 후 재발 가능성. 거대 탈출된 요추브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 후에도 디스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수술 후의 합병증. 이 수술 후 합병증은 항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염, 출혈, 신경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대 탈출된 요추브 디스크를 수술하는 것은 매우 신중한 판단과 치료 계획, 잘 훈련된 의료진 및 적절한 후속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술을 고려한 경우 의사와 함께 치료 계획 및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거대 탈출된 요추브 디스크 수술 시 현미경과 양방향 내시경 중 어떤 것이 더 나은지는 개별적인 환자의 상황과 수술자의 선호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은 각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현미경 수술은 장점이 수술 부위를 더욱 자세히 볼 수 있고 작은 절개로 수술이 가능하며 현미경이 사용되는 경우 삽입되는 도구의 크기도 더 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회복 기간이 짧을 수 있죠. 하지만 손가락을 사용하는 도구를 조작하기 때문에 섬세한 조직이 어렵고 깊숙한 위치에 있는 디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양방향 내시경 수술의 장점은 섬세한 조작이 가능하고 수술 중 수술 부위를 더욱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를 깊숙하게 위치해 있는 경우에도 제거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부학적 지식이 경험적으로 쌓이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고요. 시야 조절이 어렵고 기술적으로 완성 단계에 있지 않다면 수술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상황과 수술자의 경험에 따라서 적절한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전에 수술자와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각 수술 방법의 장단점과 가능한 합병점을 설명받아야 할 것입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 환자도 힘들고 보호자도 힘들고 만약 재발한다면 의료진도 스트레스인 질환입니다. 허리 디스크는 평소 꾸준히
관리만 한다면 예방할 수 있으나 디스크가 터져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늘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